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아침 영상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영상은 정말 깜짝 놀랄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들 한가득 준비했는데요. 자, 우선 신나는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어떤 날이죠? 맞습니다. 바로 영화 개봉일이 되었어요. 영화 개봉일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영시봉 상영의 예매 날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오후 1시에 열리는 영시봉 상영회.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꼭 영등포 지점을 공략하셔야 한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올라오느냐? 쭉 임영웅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영화 예매율에 대한 이 이야기가 뭐 이런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칼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영화 예매율 이야기까지 헤드라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매율 압도적 1위에 대한 이야기가 가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임영웅님의 지금이 I'm Here The Final 예매율 파워가 어마무시하죠. 소씨가 뉴스 기사에 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전달드렸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임영웅 영웅시대 마블을 제쳤다. 앤트맨을 밀어낸 파워다. 제가 여러 번 전달드렸던 것처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니다. 이 무비 차트에서 보여지는 이 마블의 앤트맨이라는 영화를 밀어낼 정도다.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렇게 대단한 영화냐? 대단한 영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끄는 마블이라는 영화사의 시리즈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예매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 차이가 나죠? 32.6% 대 16.6%. 2배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임영웅님이 오늘 영시봉 상영의 예매 날까지 이제 1시에 도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매율이 안 그래도 높은 32.6%의 예매율이 또 껑충 뛸 거예요. 왜냐면 영시봉 상영회 때 티켓을 예매하려고 기다린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나아가서는 영시봉 상영회 때도 예매하겠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첫 개봉하는 거 보고 나서 3월 4일 날 개봉하는 영시봉 상영회도 내가 예매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예매율 32.6%를 자랑하는 이 I'm Here The Final의 예매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이 기사에서도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전세계 최고의 영화사인 마블을 제쳤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영시봉 상영의 예매가 딱 끝나고 나면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예매율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더 치솟을지 기대가 너무나 되고,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임영웅님의 요번 이 스크린X 상영관 14대의 시네마틱 카메라라는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그것도 14대나 총 동원하여 3면 스크린X로 생생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의 모든 분위기가 고스란히 극장에서 전달된다라는 바로 이 스크린X 상영관. 자, 바로 이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등포 스크린X 상영관의 전경입니다. 제가 딱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영등포 스크린X 상영관은요, 정말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보이시는 요 분홍색 있지 않습니까? 박스관처럼 생겨가지고 팬들이 박스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소수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스크린X 상영관에 보여지는 이 3면 크기의 이 화면들, 이것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이 밑에서 보면 밑에서 위를 쳐다봐야 하는 시야각인데 이 박스관, 특히 2층, 1층도 좋지만 2층의 경우 완전 내려다보는 뷰이기 때문에 아마
콘서트장의 분위기를 정말 제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박스관 예매하는 사람들은 너무 웅장하겠다, 웅뽕차겠다. 콘서트 영화 같은 거 볼 때 여기에서 보면 진짜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자리도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든데 이 박스관 얼마나 구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소시도 성공할지 못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너무 예매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 예매할 수 있을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 스크린X 자체가 뒤로 갈수록 좀 좋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상영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용산 스크린X 상영관은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열이 가장 생동감 넘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 스크린X 상영관을 예매하실 분들은 꼭 이 박스관, 근데 이 박스관이 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여기 자리가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면 가장 이 자리부터 지금 노리고 있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쉬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댓글을 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라보면 콘서트장을 못 갔던 분들에게는 얼마나 이 생동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콘서트를 가셨던 분들에게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 뭔가 좀 답답하고 앞사람 눈에 막 가리고 좀 그랬던 것이 하나도 없게끔 여기에서 아주 웅뽕차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영시봉 상영이니까 이 응원봉도 막 볼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꼭 요 자리를 추천드린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요번 이 LA 현장에서 목격된 이 쇼핑몰에서의 사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매너다리다, 인성이 끝판왕이다, 이게 지금 기사로 올라왔어요. 독특한 거는 스타뉴스가 아니라 스포츠조선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선 LA 쇼핑 중에 포착이 되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너다리를 벌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글 자체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걸 보면 확실히 임영웅님의 이 유명세를 현지에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다리를 벌린 이 매너다리의 이유 자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신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에 신경을 써서 옆 사람과 키를 맞춰 사진을 찍어주는 임영웅의 인성이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이다. 사실 임영웅님의 이 매너다리, 매너손, 매너맨이죠? 네, 매너맨입니다. 모든 것이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남자예요. 요 매너다리가 워낙, 유명했던 이 두 사진이죠? 스태프분들에게 키를 맞춰줘서 이렇게 다리를 쫙 뻗어준 이 매너다리. 정말 키가 180이 훨씬 넘어야 할 수 있다라는 이 매너다리.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기쁜 소식들만 매일매일 쏟아져도 모자란 시간인데요. 참 이게 황당하게도 이런 기사가 어제 올라왔죠? 아마 어제 마지막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결국엔 더 트롯쇼에서 후보로 올라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제 정말 많이 꼬집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기도 했고 굉장히 좀 분개하다. 어떻게 공중파 방송사가, 지상파의 방송사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공감해 주시면서 굉장히 팩트를 담은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방송사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건의글을 남기실 거면 결코 비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잘못된 점. 임영웅님의 장르가 락 장르인데 왜 트롯 프로그램에서 후보로 선정이 됐고 나아가서는 왜 트롯 프로그램에서
1등까지 하게 됐냐. 분명히 팬덤은 대다수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투표한 것이 맞다면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어제도 꽤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SBS가 빠르게 대처를 과연 할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방송사 프로그램들의 행태를 보면요. 결코 시청자들을 배려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배려했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임영님이 1위 후보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고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금방 수정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수정이 되지 않았죠. 그 모습에 많은 분들이 현재 실망을 하고 계신 상태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추가 공지사항이라던가 조정이라던가 수정이라던가 이러한 작업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후폭풍을 가지고 오게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못 보신 분들은 시청 참고드리고 그 영상들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이 방송사에서 시청률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TV조선이건 뭐 불타는 트롯맨이건 미스터 트롯2건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건 우리 아티스트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미 어제 이 시간대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수정 요청에 대한 글들이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런던보이가 왜 올라가냐? 삭제 요청해달라. 런던보이가 트롯이라니. 트롯이 아닙니다. 런던보이는 후보곡에서 빼줘야 한다라는 글들을 무시했던 SBS 방송사인데 글쎄요. 이미 1위가 되었는데 이것을 과연 수정할지 그리고 당장 다음번 1위 후보 때는 빼주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목소리를 내며 수정 요청을 하는 거죠. 당장 다음번 1위 때에도 또 런던보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하여 팬튜버들, 언론 기사, 전문가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금방 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던 빵점뱅크 사태도 무혐의로 지금 판결났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가 아티스트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가치를 오히려 더 많이 격상시켜주고 있는 건 이 방송가가 아니라 광고계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어제 광동경옥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광동경옥고 이야기라고 여러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영웅님이 뭐 광고 모델이니까 광동경옥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모습이 당연히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임영웅님의 이 광동경옥고 기사입니다. 광동경옥고 60주년 기념 특별 패키지가 출시가 됐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광동경옥고도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하여서 결국에는 2022년 누적 매출 900억을 기록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누가 이 광동경옥고의 광고 모델이죠?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광동경옥고의 광고 모델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적 매출 900억 원 중에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스타그램에서 임영웅님을 활용한
이런 소개 글들, 소개 이야기, 어찌 보면 뭐 광고 모델이니까 당연히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광동제약에서 이미 광동교육고 모델로 선정했을 때부터 지금 이 900억 매출이라는 엄청난 금액 안에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가 고스란히 맞물려 있을 거다. 딱 적혀 있잖아요. 광동경업고는 지난해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선정해 그의 시그니처 멘트인 건행하세요와 브랜드의 슬로건인 귀한 회복력이 어울려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이것이 전부 다 이 누적 매출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임영웅님이 이렇게 또 다른 광고 모델, 바로 청정원의 햇살 담은 광고 모델로 선정이 되면서 마트가 정말 난리 대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자신의 동네 이마트에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했다라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진이 한껏 담겨있는 이 마트의 전경 모습이 딱 공개가 된 겁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그야말로 임영웅님이 여기 사진에만 하나, 둘, 셋, 4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영웅님의 이 전신을 담은 이 모습들이 매장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요 작은 임영웅님의 사진이 붙은 요 작은 거 하나 얻기 위해서 막 구매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따로 코너를 빼서 아주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게 지금 마트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요. 근데 간장이라는 품목이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린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한 통 정도 사면 제가 물어보니까 한 6개월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찌 보면 회전율이 굉장히 낮은 물품인데 이거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심지어 이 간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요리법들이 막 팬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기도 했었죠. 인스타그램에서도 막 주고받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요 영웅시대에 한 분이 공개한 사진에서만 봐도 알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기존에 공개됐던 모습 말고도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그리고 기대 있는 모습까지 새로운 영웅이가 나타났다 라면서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만 봐도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황당한 사례는 참 방송가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말 지적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수정이 안 된다면 너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런 소식들을 다시 뒤로 한 채 임영웅님의 오늘 이 영시봉 상영의 예매 많은 분들이 가슴 뛰고 계실 텐데요. 3월 1일 날 소씨와 함께 라이브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예매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긴장하셔야 되는 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박스관처럼 굉장히 이런 중요한 자리들 그리고 영시봉 상영회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극장 상영관과 자리는 한정적이라는 거 피켓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때의 한 70% 이상의 긴장도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3월 1일날 개봉하는 일반 상영관에서의 티켓팅 첫 번째 있었을 때는 생각보다 널널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하여 예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시봉 상영에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시 30분부터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자리, 사실 정말 좋은 자리를 떠나서 그냥 이 영등포 스크린 X 상영관, 용산, 그리고 왕십리 이런 상영관에 어디라도 내가 앉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이 깜짝 놀랄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출장 15야 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왜 깜짝 등장을 했을까요? 자, 예능 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이 나영석 PD, 그러니까 예전 1박 2일을 만들었던 나영석 PD가 사실 뭐 이서진 씨와 함께 뭐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굉장히 많은 뭐 삼시세끼부터 윤여정님이 나왔던 식당 프로그램까지 정말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새로 만든 출장 15야 나라는 방송 프로그램 이 출연자들과 함께 등장을 해서 인물 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멤버별로 이제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면 이름을 맞추는 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와, 저 여기서 놀랐던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중에서 배우분이 있어요. 이 남자 배우분이 딱 보자마자 누구를 맞추냐? 바로 임영웅님이 딱 문제로 등장하자마자 바로 맞춰버리거든요. 바로 맞춰버립니다. 보자마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임영웅이라고 외치고서 정답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거든요. 이 배우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엄청난 이 영화계에서의 위상을 남긴 기생충 영화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배우분이 임영웅님을 보자마자 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기생충의 이 아들로 등장했던 주인공이니까 안 그래도 각광받는 충무로의 천재 배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젊은 배우인데 임영웅님을 보자마자 맞춰버려요. 보자마자 임영웅!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다음에 등장한 깜놀 가수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누굴까요? 글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 누굴까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V입니다. V.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가장 잘생겼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순위에도 꼽혔던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의 V도 이 이서진 씨와 함께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등장을 하거든요. 놀라운 게 정말 놀라운 게 이 방탄소년단의 B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옆에 있는 배우분이 문제를 받았을 때 등장했던 가수가 바로 우리 영웅님이에요. 근데 과연 방탄소년단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정말 순서가 한 번만 더 땡겨졌다면 방탄소년단이 가수 임영웅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 등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남다른 게 임영웅님의 팬덤인 영웅시대와 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분들이 선의 경쟁을 정말 여러 번 했었잖아요. 특히 2022년이 정말 엄청나게 불붙었던 한 해이긴 했는데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등장한 것도 놀라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V라는 멤버가 등장을 해서 심지어 그 앞에 있던 배우가 인물 맞추기에서 임영웅님을 맞췄단 말이에요. 굉장히 참 신기했던 순간인데 제가 세 번째로 놀랐던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 보면 뭔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자, 이 B라고 하는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를 유심히 보다 보면 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 이렇게 말하면 라고 하실 소천사님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옷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소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혹시 맞습니다. 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입었던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바로 셀린느라고 하는 이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임영웅님이 요렇게 입고 나왔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커플룩이죠? 심지어 똑같은 옷입니다. 색깔, 톤, 종류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니트 소재로 된 이 후드 티거든요. 똑같죠?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되어 있는 무늬까지도 똑같은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한 우연입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이 기생충에 출연했던 주연 남자 배우가 임영님을 맞췄고 바로 그 다음에 문제를 받은 이가 방탄소년단의 B인데 이 방탄소년단의 B도 분명히 임영웅 가수님 문제를 봤을 거 아니에요. 참 그때 기분도 궁금하고 직접 맞췄다면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상황이 됐을 것 같고 놀랍게도 입고 있는 이 후드티가 임영님이 입었던 요 후드티하고 똑같은 마치 무슨 커플룩처럼 똑같은 옷을 임영님이 입고 있었다. 야, 두 사람 통한 걸까요? 사적인 친분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후드티가 정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후드티냐? 사실 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22FW 그러니까 작년 Fall Winter 시즌 가을 겨울 시즌에 나왔던 후드티예요. 보니까 심지어 이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입지만 가격대가 100만원 한 초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싸게 파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초반에서 이렇게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남성용으로도 나오고 여성용으로도 나오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한정판이라던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한다던가 아니면 이 셀린드라는 브랜드가 유독 협찬을 했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최근에 등장한 이 세계 탑급의 최고의 그 스타로서 경쟁하던 이 두 가수가 이렇게 나란히 다른 방송에서 똑같은 후드티를 입고 나왔다라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은 전 세계 최고의 탑급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도 더트로쇼의 사태는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오후 1시에 임영웅님의 이 I'm Your The Final 영시봉 상영에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고 소시도 오늘은 오후 낮 영상으로 일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오후 두 번째 영상에서 그때는 기쁘고 신나게 금방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나도록 해요.